이번 시간은 341페이지 급수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설비는 우리 물을 갖다가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를 급수설비라고 칭합니다. 먼저 1번의 급수 일반 쪽에서 보시면 용수에서 상수, 물을 상중하로 납니다. 윗상자, 물수자 써서 우리가 상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거나 조리용으로 쓰는 것이 상수. 그리고 물을 사용하죠. 우리가 몸을 씻는데 상수를 사용합니다. 그걸 버리겠죠. 버린 물을 아래 하자 써서 하수라고 칭하고요. 그다음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면 중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상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병수 해놨죠. 자병수는 우리가 물을 나눌 때 밑에 표를 보면 음용수하고 자병수라고 구분해놨죠. 그러면 음용수는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것, 인간이 음용을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세면하거나 이런 목욕하는 이런 데 직접 사용하는 물을 음용수라고 하고, 그리고 자병수는 잡다한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 다 자병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시험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밑에 보면 2번에 수질 개념이 나옵니다. 이 수질은 수질적인 측면에서 먼저 경도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번호가 이거는 물의 경도. 물의 경도 개념은 이 물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 속에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도 있을 거고, 칼슘이나 나트륨, 많겠죠. 나트륨이든, 아니면 인이든, 이런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히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양을 갖다가 탄산칼슘으로 CaCO3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탄산칼슘. 그래서 CaCO3로 한산 표시한 거. 이것을 물의 경도라고 칭합니다. 경도. 이때 한산 표시했을 때 단위는 무엇을 쓰느냐? 단위가 ppm parts per million. ppm 단위인 100만 분율을 쓰고 있습니다. 100만 분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문상 이렇게 쓰지만 법령에서는 이래 미리그램 per 리터를 쓰고 있습니다. 1리터당 몇 미리그램이 포함되느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것을 물의 이 탄산칼슘 함유량 경도에 따라서 함유량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물을 갖다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수, 그리고 적수, 경수 이렇게 4가지 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경도가 높은 물이죠. 많이 섞이는 경우.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이에요. 경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연수가 우리가 옛날에 탄물로 배웠던 겁니다. 경수가 센 물. 그래서 비누용해나 이런 게 잘 되는 것이 연수죠. 연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찬물은 경수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일시적으로 끓이면 연수가 되죠. 그래서 이 경수는 일반적인 경도가 높은 물이 경수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세탁이나 이럴 때
세탁 및 보일러 용수로 적합 용도가 있는 것은 바로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탁을 하실 때 뜨거운 물 가지고 같이 해서 쓰셔야 돼요. 아니면 때가 잘 안 빠진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경도가 높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수는 보일러에 사용할 때 급수 처리를 해서 연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경수를 사용하면 보일러에 스케일이 물때가 형성이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수를 그냥 보일러에 사용했을 때 보일러 사용 시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물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로 인해서 전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일러의 열을 전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가 가열도 되고요. 그래서 열받으니까 수명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경수를 보일러에 사용하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자,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올해 시험은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 22에는 이것을 좀 대비를 좀 해 두시고요. 일부만 여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보시면 법령란에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게 1번의 경도였죠. 먹는 경도. 자, 이 경도 경도는 어떤 조건이 안 좋아지면 1000입니다. 1000mg/L 1000ppm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넘지 아니할 거. 그럼 최대치가 1000이다 이거예요. 1000인데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일 때, 수돗물은 300이 되는 겁니다. 300mg/L를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심청소, 먹는 이런 해양심청소 이런 거는 1200이 되어주시면 되죠. 1200을 넘지 않은 최대치가 요것이 되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수돗물 가지고 냈는데 300이어야 되는데 1000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것이 바로 뭔가 하면 10번에 있는 정발 잔유물입니다. 물을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정발 잔유물이 됩니다. 요거의 절반 500이 됩니다. 500mg/L 넘지 않으면 됩니다. 정발 잔유물. 그리고 9번에 염소이온이 나옵니다. 염소이온. 염소이온은 우리가 물을 소독해 멸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염소를 Cl2를 투입해서 멸균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 염소이온이 물에서 검출돼야지 미생물이 물에 번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염소가 너무 많이 우리 인간에 계속 가해지면 그건 나쁠 수 있죠. 특히 천식 환자나 이런 분들은 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온이 좋으면서 좋은 효과가 더 많아요. 나쁜 것은 아주 미세하고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식기가 좀 약하신 분들은 욕실에 오래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막 이렇게 2시간씩 목욕하고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염소이온은 요거의 절반 250이 되어주시면 돼요. 250 염소이온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색도가 5도죠.
색도는 5도가 돼요. 5도. 그리고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를 탁도죠. 탁도는 1NTU. 자, NTU라는 것은 물에 흐린 정도를 비탁계로 측정한 단위가 NTU 단위입니다. 비탁계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측정한 단위가 NTU 단위고, 그리고 수돗물의 경우는 0.5NTU가 됩니다. 수돗물은 0.5NTU. 자,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별도로 주어지는 것은 거기에만 해당이 되고, 이렇게 별도로 주어진 건 나머지는 공통 항목이 되는 게 다른 물. 먹는 물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탁도.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자, pH. 그래서 이 수소이온 농도 pH는 자, 어버이날을 5.8에서 8.5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버이날로 가주시고,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조금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샘물이라든지 또는 먹는 샘물과 같은 먹는 샘물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 이럴 때는 자, pH 4.5에서 자, 우리가 9.5 범위까지 넓어집니다. 9.5까지.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 교재 없는 거 하나만 해드리면 수은. 자, 수은은 극독이죠. 옛날에 왕 암살할 때 많이 썼죠. 수은은 그래서 0.001mg 퍼리터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은은 극독은 소수점이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망간산 칼륨은 8번째 가망간산 칼륨. 자, 가망간산 칼륨은 자, 바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할 때 그 산화제로 투입하는 것이 가망간산 칼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량은 10이 됩니다. 10 mg/L. 간단히 개념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3페이지 정수법.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게 정수법이죠. 정수법은 침전법, 깔아앉히는 것이 침전법이죠. 그러면 침전법에는 중력 침전법과 약품 침전법이 있습니다. 그럼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이 중력 침전법이고, 그런데 약품 침전법은 자, 이겁니다. 장마나 홍수가 지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많이 부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빠르게 침전시켜서 응집제를 투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항산반토, 바로 항산알루미늄이 됩니다. 항산반토가 항산알루미늄, 항산반토, 항산알루미나, 명반이나 이런 응집제를 투여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급속 침전법이 바로 약품 침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가는 거르는 거죠. 사층, 모래층에 거르는 것이 여가 개념이 됩니다. 그 모래층 두께에 따라 완속여가, 급속여가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폭기법. 자, 폭기법은 다름 아닌 물 속에는 자, 보통 용해성 철들은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 용해성 철을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이 불용해성 철로 수산화 제2철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폭기를 하게 됩니다. 폭기는 자,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것을 폭기라고 합니다. 폭기.
물을 공기 중에. 그래서 폭기법은 자, 여가에서 철성분을 거르게해서 불용해성층을 용해성철로 만들어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목적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유해가스를 발산할 목적으로 이 폭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개념으로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멸균법은 자, 미생물균을 갖다가 살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멸균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소 소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5번 경수의 연화법은 자, 이것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연수가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식으면 다시 경수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창고에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자, 밑에 정수법의 종류 있죠? 침전, 여가, 폭기, 멸균이 있고요. 밑에 창고는 지하수의 정수 과정입니다. 지하수의 정수 과정 개념이 돼요. 지하수를 이거는 뭐 초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수해서 침전식. 근데 순서는 한번 낸 건 출제를 안 합니다. 자, 침전식이고 먼저 깔아앉히라 이겁니다. 그리고 물을 공기 중에 뿜어서 폭기를 해서 자, 보통 유해 가스 같은 걸 발산하고 철성분을 용해성철, 불용해성철로 만들어가 여가해서 철성분을 거르게 되는 겁니다. 여가. 그리고 멸균을 해서 급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자, 창고에서 보시면 상수도의 구성 순서가 나옵니다. 자, 상수도는 자, 구성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치수장이 있고요. 치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 있죠. 물을 알맞게 만드는 정수장이 있고, 그리고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치수장에서 원수를 치수를 합니다. 이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수.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정수를 하고 다시 배수지로 물을 보내주는데 이것을 자, 송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송수. 그리고 배수지에서 물을 분배는 배수를 하고요. 건물에 급수를 해주는 거예요. 급수. 이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5페이지 급수량과 급수압력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수량 산정이 급수설비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날이 급수량 산정이에요. 급수량 산정 개념이 자, 이 급수설비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는 것이 급수량 산정 개념이 됩니다. 급수량 산정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인원수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구수에 의한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기구수, 위생 기구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뭐 기구수를 하든 뭐를 하든 다 같이 가주면 돼요. 그러면 일일 급수량을 먼저 산정했죠. 급수량 산정은 그냥 곱하시면 돼. 다 나오는 거 곱하면 돼. 곱해서 구하시면 돼. 그런데
주의할 것은 시간은 절대 곱해서는 안 돼. 시간은 제입니다. 시간은 일일 급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제하고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산정합니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옛날에는 고가수조를 너무 크게 설계하다 보니까 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산정하는데, 자, 이거는 위에서 구했잖아요. 일일 급수량을 산정했는데 이것을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